오늘 14회째예요. 이제 다음 질문은 이제 마지막이고요. 오늘 할 거는 쇼커트를 제가 할 거예요. 커트는 내가 볼 때는요, 미용실에서 꽂힌 쇼커트 있는 거예요. 여성들한테 가장 꽂힌 쇼커트 있는 것 같아요. 어느 미용실을 가든지 커트를 할 때 쇼커트를 잘하는 미용사들이 커트를 잘해. 딱 봤을 때 저 사람 쇼커트 정말 잘한다. 그런 사람들이 커트 정말 잘하는 사람들이에요. 단발머리? 아닙니다. 긴 머리는 너무 쉽죠. 그건 젊은 사람들이 대학가에 이런 데 가면 잘해요. 근데 쇼커트를 딱 줘요. 긴 머리를 이만큼을 주든지 어떤 머리를 갖다 놓고 쇼커트를 딱 맡겨요. 그래서 쇼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커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너무 오랜 시간 끌리지 않는 사람. 최소한 쇼커트를 긴 머리 롱이면 최소한 30분이나 이거 안에 모든 커트를 끝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커트를 정말 잘하는 사람이에요. 쇼커트를 긴 머리에서 쇼커트를 하면 어떻게 돼요? 파마가 안 되는 상태니까. 어? 파마가 안 되는 상태가 어떻게 되죠? 장난 아니게 머리가 막 날리죠? 그럼 그거 안 날리는 머리를 안 날리게끔 커트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거를 잘 찾아서 커트를 해주는 거죠. 너무 많은 노력을 하셔야지만 그거는 어느 정도 궤도에 올라갔습니다. 10년차가 돼도 쇼커트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20년차가 돼도 쇼커트 못하는 사람들 정말 많아요. 옛날에 그랬다잖아요. 미용실 와서 머리가 이렇게 길어요. 이렇게 긴 머리인데 와서 미용사 아가씨가 와서 머리를 잘라달라고 했대. 쇼커트를 잘라달라고. 그러면 그 미용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미용사는 뭐라는 줄 알아요? 응? 재수없다가 나가라고 하겠어요. 네, 정말 실질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그랬다는 얘기 정말 많이 했어요. 왜냐면 결론적으로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커트를 못해서 내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쇼커트를 못해서, 쇼커트라는 거 개념 자체를 못해서 그래서 내쫓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 풍습에 그런 말이 있었어요. 긴 머리를 쇼커트를 자르면 그날 그 미용실은 재수가 없다는 말을 한참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런 케이스가 되지 말라는 얘기죠. 그런 생각을 하지 말라는 얘기죠. 아무리 어떤 사람이 왔어도 내가 쇼커트를 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는 얘기죠. 그러면 그 쇼커트를 하기 위해서, 여성의 쇼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떻게 준비를 하고 어떻게 커트를 해야 되느냐, 그거에 따라서 디자인이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거죠. 그 디자인은 그 뭐죠? 얼굴 두상에 따라서 우리 10가지의 두상이 있죠? 그 10가지의 두상에 따라서 쇼커트의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똑같은 커트를 하더라도 미용실 가면 우리나라에서 커트하는 거는 사실 그렇게 종류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최소한 여자들 같은 경우는요, 5가지만 커트만 배워도 내가 커트하는데 별 문제가 없어요. 5가지만 커트만 하셔도. 근데 이 5가지의 커트가 어떻죠? 다 두상마다, 사람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다 어려워요. 두상이 이 5가지의 커트가 있어요. 다섯 가지의 형태가 있는데 이 5가지의 형태에서 또한 뭐로 나눠줄 수 있어요? 10가지의 두상이 있죠. 두상, 뭐 긴 장방형, 삼각형, 뭐 역삼각형 쭉 해서 마른 목골형, 이런 두상이 있어요. 5가지의 커트 형태에서 5가지 커트는 뭐죠? 긴 머리, 중간 단발, V라인, 긴 머리 일자 단발, 그리고 아줌마 커트, 쇼커트, 또 뭐죠? 머시룸. 이렇게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내가 못하는 커트가 어딨냐 이거죠. 이 정도만 알고 있으면 못하는 커트가 없다는 얘기죠. 근데 요 커트, 이 5가지의 커트 중에서 뭐예요? 또한 이런 두상에 따라서 다 연결을 해보시라는 얘기죠. 긴 장방의 커트를 하면, 긴 머리, V라인의 긴 머리를 했어요. 그러면 이 두상에 따라서 볼륨을 살리고 침을 어디까지 낼지는 내가 다 선택을 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근데 쇼커트를 가는 갈수록 더 심해진다는 얘기예요. 쇼커트를 가서 10가지 다 잘라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쇼커트 하나만 가지고도 10가지의 커트 스타일이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뭐 때문에? 두상 때문에. 거기서 또 나눌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을까요? 두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두상이 죽었느냐 살았느냐 또 나눌 수 있을 것이고, 네이프에 재비추리가 있느냐 없느냐,
어? 네이프에 재미처리가 있느냐 없느냐. 재미처리가 너무 심하게 나면 어떡할 거야? 어? 그리고 옆머리 기장은 도대체 얼마큼 자를 거야? 옆에를 뚱뚱하게 자를 거야? 가볍게 자를 거야? 그건 다 뭐죠? 두상 따라서, 이런 두상 따라서, 두상 형태에 따라서 디자인이 바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그거에 따라서 커트를 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두상을 공부를 먼저 하시고, 두상이 어떻게 생겼는지 먼저 알고 나서 커트를 했을 경우 내가 커트를 잘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두상 공부를 먼저 좀 한번 해볼까요? 숏커트를 짜기 위해서 두상 공부를. 자, 이런 두상이 있습니다. 뭐죠? 계란형. 계란형이 있을 것이고요. 둥글넓적한 얼굴형. 둥근형. 그리고 긴 장방형이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사각형. 직사각형. 그리고 역삼각형. 삼각형, 오각형, 마름모. 이런 두상이 이렇게 나열되어 있어요. 가장 예쁜 커트는 뭐죠? 이게 가장 예쁜 두상이죠. 이 두상은 뭐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커트를 해놔도 다 예쁘게 나와요. 가장 이상적인 두상은 뭐죠? 계란형인 거죠. 계란형 있나요? 계란형 있어요? 자, 둥글럽적한 얼굴형. 둥글럽적한 얼굴형은 어디가 살아야 되는 거죠? 여기가 살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여기는 가볍게, 여기는 탑을 세워달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죠. 왜? 그게 가장 예쁘니까. 여기는 죽여야 되겠죠. 그쵸? 긴 장방형. 서양 사람들은 탑을 살려달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예요? 일자 똑딱이 단발을 정말 많이 해요. 긴 장방형 얼굴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똑딱이 단발을 많이 합니다. 이렇게 똑딱이 단발. 여기가 볼륨을 살아야겠죠. 그래서 그 볼륨을 살리는데 여기는 어떻게 해요? 죽이고 여기는 살리고 이렇게 디자인이 납니다. 자, 짧게 아니죠. 너무 짧게 자르면 더 뜨겠죠. 긴 장방형은 오히려 길게 잘라서 일자로 자르는 거죠. 층을 안 내요. 층을 최대한 안 내면 죽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 머리는 뭐예요? 층을 내니까 볼륨이 살 거잖아요. 그쵸? 층을 많이 낸다. 층을 적게 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쵸? 근데 만약에 이게 숏커트일 경우도 똑같이 여기를 빵빵하게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될 거 아니에요. 층을 좀 덜 내서 여기를 뚱뚱하게 만들어주면 되죠. 그쵸? 그래서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또 어때요? 여기는 살리고 죽이고 살리고 죽이고 이렇게 되겠죠? 그쵸? 그러면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잘라야 되겠죠? 여기 이 부분, 탑 부분을 세워야 되겠죠? 길게 자르고 양쪽이 가운데가 길어지면서 떨어지면서 어떻게 돼요? 여기가 죽겠죠? 죽고 볼륨이 층을 내서 그레디에이션 줘가지고 밑에는 굉장히 가볍게 잘라주고 옆에는 무게감을 줘서 길게 잘라서 살려주고 떨어지는 선에서 이제 무게감을 주면 되겠죠. 그쵸? 윗선은 층을 많이 내서 가볍게 잘라주고 요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전체적으로 다 죽이고 살려주고 그래야 되겠죠?
얘도 똑같이 이렇게 잘라주면 거의 흡사하게 모양이 나오겠죠. 대신에 여기서는 일자, 똑딱이 단발 일자, 여기서는 어떻게 해요? 똑딱이 일자가 아니고 층을 살짝 내면 더 이쁘겠죠. 그래주에이션으로. 그쵸? 얘는 라운드이기 때문에 일자를 잘라놔도 사각으로 잘라놓으니까, 그러니까 라운드의 반대는 뭐예요? 사각이잖아요. 사각의 반대는 뭐예요? 라운드예요. 그쵸? 사각형인 걸 라운드로 잘라놓으면 둥그레 보이고 볼륨이 있어 보이잖아. 자, 이런 건 어떻게 돼요?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려주고 살려주고 해야죠. 그쵸? 무게감 있게끔 머리를 커트를 해줘야죠. 똑같이. 자, 이런 머리도 똑같이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많이 낸다. 층을 많이 낸다. 죽인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많이 낸다. 살린다는 얘기는 뭐예요? 층을 안 낸다. 적게 낸다. 적게 낼수록 어때요? 볼륨이 많이 산다. 아셨죠?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층이 적게 낸 층이 이 상태에서 이렇게 볼륨이 사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보기가 좋죠? 여기가 양쪽이 살으니까. 그쵸? 자, 요거 같은 경우는 또 어떻게 돼요? 똑같이 얘하고 비슷하죠? 죽이고, 아니,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여기서는 뭐 크게 문제될 거 없는데, 이왕이면 조금 죽여주면 조금 더 슬림해지겠죠? 그 대신에 얘보다는 조금 더 적게 층을 내면 되겠죠? 조금 더 적게 층을 내면 되겠죠? 얘 또한 뭐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각이 졌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 상황에서 머릿속에 생각을 하면서 내가 층을 어디까지 층을 내고 볼륨을 어디까지 내가 줄 것인지, 내가 탑은 길게 자르면 줄 것이고, 옆에서는 층을 내면 무게감이 생길 것이고, 밑에서는 층을 많이 내면 더 가벼워질 것이고, 이런 거 생각하시면서 커트를 진행하시면 되는 거예요. 똑같이 얘는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죽이고 죽이고 살리고 살리고, 이런 두상에 따라서 내가 볼륨을 살리고 죽이고를 내가 머릿속에 상상을 하면서 커트를 진행했을 때 그 사람의 가장 이상적인 디자인을 뽑아낼 수 있는 거예요. 똑같은 숏커트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길이 선정하기가 어려웠던 건 뭐죠? 결론적으로는 머리 커트를 하는데 길이가 도대체 얼마까지 잘라주세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없어요? 그쵸? 생각해 보신 적 있냐고 이거죠. 내가 어느 상황에서 어떤 길이를 잘랐지 내가 상상해 본 적 있으신가요? 길이를 자를 때는 두상에 따라서, 두상이 어떤 상황에 따라서 내가 길이를 선정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 사람이 두상이 삼각형이야. 삼각형이면 내가 층을 어디까지 내야 될지. 역삼각형이야. 그럼 역삼각형에 맞게끔 내가 층을 어떻게 내고 어떤 길이로 머리를 잘라서 볼륨을 했는지. 뭐 역삼각형 같은 경우도 이런 상황 같은 경우 숏커트 잘라주면 어떻게 돼요? 옆에가 굉장히 짧은 머리는 어떻게 잘라야 되죠? 어떻게 돼요? 아이스크림 됐네? 아이스크림 됐네? 콘 아이스크림 됐네? 이렇게 된다는 얘기예요. 웃겨요, 안 웃겨요? 웃기죠? 그럼 이런 사람한테 숏커트 권하면 돼야 안 돼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아셨어요? 무조건 내가 원한다고 해서 해주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만약에 이런 사람들이 숏커트를 했어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숏커트를 하려면 내가 어떻게 해주면 돼요? 어떻게 해주면 돼요? 옆에를 가볍게 잘라줘야겠죠. 옆에를 가볍게 잘라주고 여기 볼륨을 많이 만들어줘야겠죠. 이렇게. 어때요? 좀 더 어울리나요? 좀 아까 볼륨 많이 사는 것보다 옆에가 슬림하니까 더 어울리나요? 그쵸? 이렇게 상상하면서 커트를 하는 거예요. 내가 그림을 한번 그려봐봐요. 어떻게 볼륨을 내가 둥근형을 내가 그려보면, 예쁜 커트 형태가 있어요. 그거를 내가 머릿속에 입력을 하고 나서, 어때요? 나중에 그거하고 비슷하게 커트를 해주시면 돼요. 예쁜 두상의 둥근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똑같은 둥근형을 다 만들어 보세요, 이렇게 둥근형을 다 이렇게 만들어 보고서 내가 가장 이상적인 예쁜 얼굴형이 있어요. 똑같이 커트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똑같은 두상이, 우리는 커트를 배울 때 어떻게 해요? 똑같은 두상은 다 이렇게 다른데 둥근형을 똑같이 다 만들었어요. 어떤 건 머리는 이쁘고 어떤 머리는 안 이쁘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나요? 자, 이런 머리 같은 경우도 어때요? 이런 머리보다는 조금 더 슬림하게 가면 어떻게 돼요? 훨씬 더 이쁘겠죠. 그쵸? 작아 보이는 거죠. 얼굴이 작아 보이는 거죠. 내가 얼굴이 크고 사각형인데 머리도 커봐. 대가장군이죠. 그쵸? 작게 만들어주는 얼굴을 내추럴, 제가 드라이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내추럴하게 해주세요. 내추럴하게. 내추럴하는 뜻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작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굴을 크게 만들어주는 게 아니고요. 작게 만들어주는 거. 작게 만들어주는 게 잘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작게 커트를 해주는 거. 얼굴이 작아 보이게. 남자들 어떻게 해요? 얼굴이 크니까 뭐 많이 해줘요? 옆에 좀 붙여주세요. 옆에 좀. 왜요? 옆에 뜨면 얼굴이 커 보여요? 안 커 보여요? 커 보이잖아요. 그래서 작게 보이려고 옆에를 죽여주세요. 저 뭐 했어요? 투블럭 했죠? 왜 그런지 아세요? 얼굴 작아 보이려고. 얼굴 작아 보이려고 투블럭 했어요. 남자들은 거의 대부분이 투블럭 하는 이유가 얼굴이 옆에 머리가 뜨는 거를 방지하기 위해서, 얼굴이 작아 보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투블럭을 하는 겁니다. 자, 이런 방식대로 우리가 이제 쇼커트를 한번 들어가 보자고요. 자, 쇼커트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시작하는 지점이 이어 투 이어라인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아니면 뒤에 백의 정중선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시작 기준선을 내가 정중선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이어 투 이어라인서부터 시작할 것이냐. 어디서 시작하는지 상관은 없지만 정중선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내가 한 번의 작업을 더 하게 됩니다. 어떤 작업을 더 하게 돼요? 커트를 자르는 상태에서 사이드 이어 투 이어라인과 백 사이드에 연결하는 부분을 어떻게 해요? 한 번 더 작업을 하게 되고요. 이어 투 이어라인서부터 시작을 하게 되면 어때요? 한 번 더 작업을 하지 않고 바로 진행이 됩니다. 결론적으로는 뭐냐면, 그러면 내가 속도를 높이고 스피드하게 커트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어디서부터 시작을 하게 돼요? 어디서부터 시작하게 돼요? 사이드부터 시작하면 더 빠른 커트선을 만들 수 있겠죠. 그쵸? 근데 사이드를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요? 길이 선정이 쉬워요, 안 쉬워요? 초보자이면 사이드부터 시작하면 기준선 잡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백서부터 시작을 해요. 한 번의 작업을 더 하더라도 내가 백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커트를 하고, 그리고 나서 사이드를 가서 사이드를 다시 한번 잡아서 길이를 맞춰주면 훨씬 더 편안하게 내가 실패하지 않고 커트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너무 처음부터 사이드부터 커트를 하고 나서 백을 가게 되면 그건 베테랑들이나 가는 거예요. 베테랑들은 사이드부터 커트를 하고요. 그리고 나서 백을 가셔도 실패할 확률이 적습니다. 남자 커트 같은 경우는 사이드부터 하셔도 돼요. 사이드부터 커트를 하시고 그리고 나서 나중에 백을 들어가세요. 근데 백을 먼저 하고 나서 사이드를 가게 되면 나중에 이 백 사이드를 다시 한번 커트하게 돼요. 그러지 않나요? 다시 한번 손을 보게 되니까 남자들 같은 경우는 사이드부터 커트를 하시고요. 그게 숙달 반복이 돼서 내가 어느 정도 괜찮다 그러면 그때는 이제 여자 커트 할 때 사이드부터 들어가십시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이어 투 이어라인서부터 들어가지 않고 백사이드 정중선서부터 들어갑니다. 정중선서부터 들어가면 3등분으로 커트를 해서 나눠서 커트를 진행을 합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뭐예요? 홈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홈베이스 진행하고요. 두 번째 진행할 때 뭐죠?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합니다. 어디로? 포워드로.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진행할 때, 자,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자, 내가 계속 이렇게 진행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사각이죠. 사각이 아니에요. 사각 맞죠? 사각 맞는데 두상은 사각이에요, 라운드예요?
라운드죠. 라운드죠.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볼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안 돼 있어요? 돼 있죠. 그러면 사다리꼴로 내가 파팅을 탈 수밖에 없어요, 있어요? 사다리꼴로 탈 수밖에 없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 우리가 내가 지금 이렇게 사각으로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아니면 다른 K 커트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쵸? 이렇게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어 없어요? 있을 수 있죠. 근데 점점점 가면서 길이가 짧아져야 길어져요. 짧게 가면 밑에가 짧아지고 가운데가 길어지겠죠. 맞아요, 맞아요. 여기도 똑같이 굴려주는 거죠. 이렇게 굴려주는 거죠. 이렇게 했을 때 어떻게 해요? 파팅을 탔을 때 라운드 형태가 굉장히 부드럽게 떨어진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배울 때는 무조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자르라고 얘기를 했죠. 그쵸? 그럼 얘는 뭐였죠? 나중에 떨어지는 선이 수평으로 떨어지죠. 그쵸? 근데 얘네들은 어떻게 떨어져요? 굉장히 깊은 콘케이브가 떨어져요. 깊은 콘케이브가 떨어진 거. 콘케이브 굉장히 깊은, 얘는요, 라운드에서 이렇게 떨어지는, 얘는 이렇게 떨어지니까 온베이스로 딱 하면 수건도 이렇게 쭉 돌리면 뭐죠? 얘는 수평이에요. 온베이스. 온베이스. 사이드 베이스로 만약에 자른다. 사이드 베이스 자르고 오프 베이스 자른다. 그럼 뭐죠? 얘네들도 똑같이 컨벡스가 나오겠죠. 컨벡스가 나오는데 어때요? 완만한 컨벡스가 나오겠죠. 이런 컨벡스가 나오겠죠. 근데 이렇게 자르면 어떻게 나와요? 어떻게 나올까? 훨씬 더 깊은 컨벡스가 나와요. 많이 깊은 컨벡스가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어느 방향으로 커트를 할지, 자, 딱딱하게 갈지 아니면 굴려서 갈지 그거는 여러분들 몫이에요. 그거는 여러분들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셨나요? 이런 방법도 있다. 꼭 이 방법만 있는 게 아니다. 이런 방법도 있다. 그 대신에 이런 방법은 누구한테 많이 써요? 어떤 사람한테 많이 써요? 두상이 산 사람. 백볼륨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두상이 죽은 사람. 백볼륨이 없는 사람. 그런 사람한테 이런 커트 기법을 많이 사용합니다. 왜? 얘가 길고 얘는 이만큼 길었으면 머리가 기장이 이만큼 길었으면 여기는 이만큼만 자를 수 있는 아주 콘케이브가 심하게 나서 백볼륨을 굉장히 많이 살리고 싶을 때, 옆에 선을 굉장히 슬림하게 뺄 때, 이럴 때 이런 기법을 사용해요. 그래서 커트라는 거는 무조건 이것만이다, 이게 답이다, 이건 아닙니다. 항상 유동적이라는 거, 사람의 상황에 따라서 유동적이라는 걸 우리가 생각하고 커트를 진행을 하셔야 돼요. 아셨나요? 아셨죠? 네. 여기까지 진행을 했으면 위에까지 똑같이 동일하게 진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쵸? 그러면 여기 사이드가 어디까지 갈지는 아무도 모르겠죠? 그쵸? 아무도 모르겠죠? 그래서 다음에 진행할 때, 이제 사이드를 진행할 때, 사이드는 처음에 어떻게 해요? 내가 옆에가 뚱뚱한 사람이야. 옆에가 막 볼륨이 이렇게 많이 차는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요? 어떻게 잘라요? 이렇게 잘라서 층을 냅니다. 그쵸? 내가 옆에가 볼륨이 죽은 사람이야.
볼륨이 죽은 사람이야. 그럼 어떻게 잘라요? 내려서 직각분배 내려서 자연분배한 상태에서 비평형으로 잘라요. 그러면 볼륨이 살까요? 기본적으로 볼륨이 살아날까요? 안 살까요? 뚱뚱해질까요? 안 뚱뚱해질까요? 뚱뚱해지죠. 그럼 그 다음 작업할 때도 내가 똑같이 두 번째도 갔어요. 이렇게 갔어요. 뚱뚱하죠? 뚱뚱하죠? 그쵸? 내가 여기서 이 상태에서 이렇게 또 잡았어요. 더 뚱뚱하죠? 그쵸? 근데 나는 옆에가 볼륨을 더 죽이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이렇게 자르죠. 뒤로 세로로 버티컬로 오버 다이렉트로 한쪽을 집중해서 이어트 유연하게 다 끌어당겨서 커트를 진행하죠. 가벼워지겠어요? 무거워지겠어요? 많이 가벼워지겠죠. 그쵸? 그러니까 두상이 볼륨을 살리고 내가 층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층이 난다. 아셨죠? 그리고 나서 얘를 기준선을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길이 선정을 해서 기준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요 기준선과 여기 잘랐던 기준선과 뭐예요? 연결. 요거 할 때 어떻게 나와요? 요거죠? 요거 나와요? 안 나와요? 요거 파팅. 엘리베이션 올라가는 거 제가 저번에 했어요? 안 했어요? 했죠? 근데 요거하고 어때요?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지금 이 작업한 거 똑같아요? 안 똑같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똑같죠? 얘하고 얘를 했었어도 이 작업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닌가요? 얘를 했었어도 이어트 유연화에서 연결을 시키려면 이 작업을 한 번 더 해야 된다는 얘기야. 왜? 연결을 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나서 탑은 어떻게 해요? 탑은 앞머리를 길게 자르고 싶으면 뒤로 다 당겨서 커트를 하시고 부채꼴. 자, 볼륨을 살리고 싶다 그러시면 어떻게 해요? 볼륨을 살리고 싶다, 옆에를 길게 자르면 되고요. 볼륨을 죽이고 싶다 그러시면 짧게 자르시면 되겠죠. 그쵸? 부채꼴로. 볼륨을 살리고 죽이는 거는 누구 맘대로? 헤어 디자이너 맘대로. 근데 두상을 내가 정확하게 파악하고서 커트를 하는 것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 하는 것과 다르다 안 다르다? 다르다. 아셨나요? 여기서 가장 핵심은 요겁니다. 아셨나요? 처음에 시작점을 내가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볼륨을 죽이고 살리고로 내가 마음대로 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데모를 내가 먼저 보여주고 그리고 나서 어때요? 커트를 한 번씩 해보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준비해 주십니다. 자, 정중선 온베이스 지나갑니다.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요 항상 뭘로 시작해요? 버티컬로 시작합니다. 최대한 네이프는요 어떻게 해요? 최대한 짧게, 최대한 바짝을 내서 최대한 짧게 잘라주는 게 키포인트예요. 자, 여기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게 첫 번째는 그냥 가서 어디로? 포워드로 사이드 베이스 얘가 짧고 얘가 길어지는 거죠? 포워드로 그냥 일자로 사각형으로 진행을 하는 게 지금 첫 번째 거고요. 이렇게 첫 번째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쵸? 이렇게 진행을 해서 가서 앞에가 여기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는 커트를 구성을 했던 게 첫 번째 거예요. 그래서 떨어지는 선이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지금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렇게 떨어졌죠? 네. 자, 두 번째 진행했던 건 뭐죠? 첫 번째 자른 거를 가지고 여기는 좁아요, 넓어요? 좁죠? 여기는 좁아요, 넓어요? 넓죠? 그래서 그거에 맞춰서 커트를 진행을 하셨던 거죠. 이렇게 처음부터 아예 위에 많이 잡고 밑에 조금 그렇게 잡는다는 거예요? 아니 이렇게 잡았다가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이렇게 다이어로 이렇게
거의 뭐죠? 펌에서 윤곽의 느낌인 거죠. 윤곽의 느낌. 넓고 밑에. 예, 위에는 넓고 밑에는 좁고. 그래서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고 이렇게 잡는 거죠. 그 대신에 잡을 때 요 각도가 어때요? 각도가 계속 이렇게 가야 되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이렇게 가면 안 되겠죠? 왜 안 돼요? 그러면 얘가 길어지겠죠? 그쵸? 얘가 길어지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크로스 체크 해주고 똑같이 자, 이렇게 해도 어떻게 돼요? 차이가 나는 거는 잘라주시고 크로스 체크로 해서 양쪽 사이드는 가볍게 짧게 자르고요. 가운데는 어떻게 해요? 길게 잘라요. 근데 뒤통수가 죽은 사람들은 더 길게 자르고, 아니, 죽은 사람 더 길게 자르고, 뒤통수가 산 사람들은 조금만 자르면 되죠. 완만하게 잘라주면 되죠. 그렇죠? 요거는 쉽진 않을 거예요. 그냥 저 첫 번째 걸 하세요. 아셨죠? 하시다가 어느 정도 능력이 되시면 이제 밑에 걸 하세요. 밑에 거, 첫 번째는 하시다가, 아니, 밑에 거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한 것처럼 라인이 안 나와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어느 정도 숙달이 되시면 이제 그때 하세요. 아시죠? 자, 두 번째 각도는요, 첫 번째 각도는 어땠어요? 각이 섰어요, 안 섰어요? 하이브레이션 정도 되죠? 그죠? 두 번째 각도는요, 미들존에서 각도는 어떻게 돼요? 어떻게 돼요? 로우그라 정도 돼요, 로우그라. 아셨나요? 로우그라 정도 돼요. 왜 그렇게 할까요? 백의 볼륨을 살리기 위해서. 그리고 나서 두 번째 어때요? 두 번째도 밑에 기준선 잡아서 어떻게? 사이드 베이스로 어디로 사이드 베이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을 합니다. 포워드 사이드 베이스로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올라가죠? 이렇게 올라가죠? 얘가 길어지고 얘가 짧아지죠? 그쵸? 이렇게 지금 선이 지금 2차 가이드 선이 이렇게 되잖아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지금 이렇게. 그쵸? 이런 상태에서 다시 또 어떻게 해요? 크로스 체크 해줘야죠? 요선은 나중에 자를 거예요. 얘네들은 다 잘릴 겁니다. 자, 이쪽도 똑같이 어떻게 해요? 정중선에서 사이드 베이스 어디로? 포워드로 사이드 베이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요? 다시 크로스 체크. 하다 보니까 지금 딱 요거만 봐도 어때요? 볼륨이 살아야 안 살아요? 볼륨 많이 살죠? 굉장히 많이 살죠? 자, 여기는 길고요. 양쪽은 짧아요. 얘는 길고, 가운데는 길고요. 양쪽은 짧아요. 얘가 만약에 뒤통수가 죽었다 그러면 얘는 더 짧아지겠죠? 얘는 더 길어지겠죠? 뒤통수가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죠? 얘는 얘하고 차이가 요 길이와 요 길이의 차이는 별 차이가 안 나겠죠? 뒤통수가 죽은 거에 따라서 살고 죽은 거에 따라서 길이 조절은 얘의 길이와 이 길이는 많이 다르다. 아셨나요? 자, 여기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어디 잘라야 돼요? 사이드를 잘라야 돼요. 사이드를 자르는데 처음부터 이거 다 내려서 잘라내면 양이 많아요. 그래서 사이드는 항상 1cm 자르는데, 자, 우리가 저번 시간에 잘랐던 것과 지금 쇼커트 자르는 것과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차이가 그렇게 내가 손동작을 하는 거 보면 차이가 그렇게 많지 않지 않나요?
많이 안 나요. 결론적으로 뭐예요? 긴 머리 백에서 2층을 더 냈느냐 안 냈느냐의 차이예요. 아닌가요? 2층을 더 많이 냈느냐 안 냈느냐, 층을 더 많이 짧게 잘라서 층을 냈느냐 안 냈느냐, 층을 많이 냈느냐 적게 냈느냐의 차이라는 얘기예요. 결론적으로는 2층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여기 사이드도 짧아졌다는 얘기야. 2층을 많이 안 내니까 사이드가 어떻게 돼요? 길어졌다는 얘기야. 결론적으로 요 차이라는 얘기예요. 요 사이, 요 차이. 여기에서 컨벡스가 깊어졌느냐 컨케이브로 나오느냐에 따라서 요 사이드의 길이가 완전 달라지게 나온다. 아셨죠? 그러면 자, 처음에 시작점을 내가 반만 자를 거야. 반만. 귓바퀴가 보이는 반만 자르는데 어떻게? 직각분배에 자연분배에 손가락 비평에 요거만 자를 거야. 나는. 그럼 요렇게 해서 잘라요. 이렇게 잘랐어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이 상태에서 똑같이 위에 머리도 똑같이 직각분배에 자연분배에 손가락만 비평해. 자,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쵸? 무겁죠? 응? 그러면 내가 좀 가볍게 자르고 싶어요. 가볍게 자르고 싶으면 어떻게 잘라요? 자, 수평으로 탔어요. 내가 앞머리만 살짝 들었어요. 들어서 뭐죠? 변이분배에 비평형으로 머리를 커트를 딱 했어요. 자, 떨어진 선이 어떻게 떨어져요? 가볍죠? 아까보다. 아까 내려서 자른 것보다 훨씬 가볍죠? 그쵸? 네. 자, 여기도 똑같이 내려서 비평형으로 살짝 들어서 커트를 했어요. 자, 근데 잘 보세요. 밑에 가이드선 보세요. 얘는 안 잘려요. 어디만 잘려요? 요 길이만 잘라요. 요 길에서 삼각형 요 길이만 잘라져요. 여기 보여요? 밑에는 잘려요 안 잘려요? 안 잘린다는 얘기예요. 자, 이렇게 내리니까 층이 생겨요 안 생겨요? 아까 그 삼각형 요 상태에서 요 삼각형만 잘랐기 때문에 앞에는 안 잘리고 옆에만 자른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뭐냐면 사이드에서 비평형으로 잘랐잖아요. 근데 내가 요거를 옆으로 살짝 끌어올려 가니까 어떻게 잘려요? 요 상태에서 요거만 잘린다는 얘기야. 요거만. 여기는 잘려 안 잘려요? 요 길이와 요 길이는 뭐예요? 같다. 여기서 요거만 잘리니까 어떻게 여기서 나중에 층이 올라가서 이렇게 층이 생긴다. 이렇게 층이 생긴다. 이해가 됐어요? 어? 자연분배하고 각도 조금 들었을 때 내가 각도를 든 거만큼 내가 만약에 각도를 이만큼 들었죠? 그럼 요 각도만큼 여기 각도 여기서 떨어지는 요 각과 여기서 떨어지는 요 각과 여기서 떨어지는 요 각과 요 각은 뭐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자, 요 각과 요 각 중에서 자, 요 각과 이렇게 보면 되겠죠? 요 각과 요 각은 뭐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제가 요거 생각하면서요, 우리 집 테라스를 만들었어요. 저런 각도를 생각하면서. 우리 가게 이렇게 보면은 삼각형으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저걸 재야 되잖아요. 근데 자가 들어가나요? 안 들어가죠. 그쵸? 그러면 옆에를 재가지고 요 길이만큼 재서 잘라서 각도 좋고 각하고 이쪽 길이하고 이쪽 길이를 재요. 그래서 고기를 이쪽하고 반대로 이렇게 뒤집어서 보면은 반대로 딱 해서 고목을 딱 잘라놔. 딱 들어가면 딱 맞아요. 각이 딱 맞아요. 똑같은 원리예요. 요 각에서 요 각과 요 각에서 요 각은 뭐다? 동일하다. 동일하다. 아셨나요? 벌어지는 각은 동일하다.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도 무겁죠? 무거워요, 안 무거워요? 무겁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처음에는 이 각을 잡았지만
이 각을 잡았지만 여기서 딱 멈춰요. 처음은 여기까지만 잘라요. 두 번째는 어떻게 잘라요? 두 번째 단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을 기준점으로 해서 뒤로 집중 오버 다이렉트로 다 밀어서 버티컬로 해서 이렇게 잘라주세요. 밑에 머리 잘라 안 잘려요? 2cm 정도는 자르지 마세요. 그리고 딱 내려요. 아까보다 어떻게 됐어요? 층이 더 많아졌죠? 가벼운 무거워요. 그럼 자, 아까까지만 딱 멈춰야 되는 머리는 어떤 머리예요? 긴 장방이요. 지금 같은 머리는 어떤 사람이에요? 둥글럽적한 동양 사람들. 아까까지 딱 멈추는 거는 서양 사람들. 지금처럼 같은 머리는 동양 사람들. 아셨나요? 근데 대체적으로 이렇게 자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왜? 동양 사람들 얼굴 크니까. 자, 여기까지 잘랐어요. 여기까지 잘랐으면 이제 연결을 시켜야 될 거 아니야. 왜? 이렇게 잘라졌나? 자,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자, 그 다음 들어갈 때 여기는 잘라야 되잖아요. 그쵸? 여기 자를 때 아까 제가 했던 거 요거 기억나요? 이렇게 자르라고? 기억나요, 안 나요? 기억나야죠? 근데 그건 이제 그 작업 해야 돼요, 지금 이제 그 작업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여기 사이드 길이 잡아놨죠? 그러면 요 사이드에 맞춰서 내가 손가락을 대서 최대한 두피 딱 붙여서 두피에 딱 원핑거로 딱 들면 자를 게 있어요, 없어요? 이렇게. 여기 짧아졌죠? 짧은 상태에서 요 뭐예요? 잘라야 안 잘라야 돼요? 잘라야 되죠. 원핑거로 딱 들어가서. 얘를 잘라줘야겠죠.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다이아곤으로 또 들어서 또 잘라주는데, 자, 여기서 잘라주는데 네이프 쪽은요 이렇게 가요. 이렇게 포워드 쪽으로 가고요. 자, 네이프 이외의 모든 거는요 어디로 가요? 리버즈로 가요. 왜 그럴까요? 컨벡스를 만들기 위해서. 아셨나요? 내가 이렇게 당겨주면 얘가 길어질 거 아니에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쵸? 근데 여기가 너무 길어지면 여기가 뚱뚱해질 거 아니에요, 길어지면. 얘는 가벼워야 돼요, 슬림해져야 돼요, 무거워야 돼요? 슬림해져야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자, 여기서부터는 다시 컨케이브로 들어가기 때문에 손이 이 방향대로 가요. 여기서는 이 방향 네이프 쪽에서는 가이드라인은 이 방향대로 가고요. 이 방향대로 가고요. 그 다음서부터는 이 방향으로 가요. 이 방향. 이해가 되셨어요? 요번 팀은 너무 잘 가르쳐주는 거야, 섬세하게. 너무 섬세하게. 내 머리 입다만 읽죠? 깜놀했어. 자, 여기 사이드에 맞춰서 어떻게 해요? 너무 자세하게 가르쳐주는 것 같아. 옆 사이드에 대해서 완전히 그냥 다 파주는 것 같아. 그래, 안 그래? 좋아? 네. 좋은 거에 따라주기. 할 수 있어? 집에서 연습 엄청 많이 해요. 집에서 연습 엄청 많이 해요. 진짜? 네. 이야. 자, 요 머리는 비대칭을 그냥 남겨놓을까? 아니면 그냥 자를까? 자릅시다. 아까 했던 거 똑같이. 자, 똑같이 합니다. 첫 번째 뭐예요? 직각분배 비평행, 직각분배 비평행을 해서 양쪽 사이드 길이 맞춰서 직각분배 비평행으로 길이 선정을 합니다. 길이 선정했죠? 이거 조금 더 자를까요? 직각분배 비평행을 해서 커트를 진행합니다. 자, 두 번째 내려서 똑같이 내려서 직각분배 비평행 진행합니다. 자, 길이 나왔죠? 내가 아무리 직각분배 비평행 했어도 이렇게 층이 나와요. 어쩔 수 없어요. 왜냐면 왜 그럴까요? 손가락 하나의 마디에 의해서 층이 나요. 손가락 하나가 이렇게 들어간 상태에서 했기 때문에 층이 안 날 수가 없습니다. 층이 납니다. 자, 그냥 내린 상태에서 제가 원넷으로 자르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요 상태에서 또 뭐죠? 요 상태에서 내가 층을 좀 더 내고 싶다 하면 어떻게 돼요? 변이 분배해서 비평행. 그럼 층이 나죠? 내가 층을 좀 더 내고 싶다.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이 상태에서도 똑같이 변이 분배로 커트를 진행합니다. 그럼 아까보다 어때요? 층이 훨씬 더 많아졌죠? 난 이거보다 좀 더 층을 더 많이 내고 싶어. 그럼 어떻게 돼요? 이 상태에서 이어 투 이어 라인까지 산을 딱 만들어서 어디까지? 요 앞에 2cm까지 딱 내려서 커트를 진행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워졌죠? 옆에 사람 볼까요? 선이 자를 게 거의 없죠? 선 딱 맞죠? 그쵸? 선 딱 맞죠? 그리고 나서 요 사이드 잘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쵸? 사이드 잘라야 되겠죠? 사이드는 무슨 방법으로? 다이아고널로. 기준선 뭐예요? 얘가 기준선이죠? 이 선이 기준선이죠? 요 기준선에 맞춰서 뭐예요? 손가락 원핑거 하나로 들어가서 잘라주는데 어떻게 잘라요? 귓바퀴 방향대로 포워드 방향대로 진행한다. 포워드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자,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어떻게 돼요? 두 번째 진행할 때는 자, 층을 살짝 들어요. 층을 살짝 들어서 어디로 진행한다? 리버즈 방향으로 진행을 한다. 리버즈 방향으로. 자, 가이드라인은 포워드 방향, 두 번째 할 때는 리버즈 방향. 오케이? 아셨나요? 자, 두 번째는 살짝 각도 살짝 올려서 진행합니다. 하다 보니까 자, 뒤에 보세요. 볼륨 살아요, 안 살아요? 알아서 할죠? 나중에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해요? 내가 임의대로 가이드라인 다 임의대로 커트를 하십시오. 이런 V라인도요, 다 하고 나서 내가 그냥 임의대로 그냥 잘라주시면 돼요. V라인 그냥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이거 따로 모양을 해서 빗질 안 돼. 잡지도 못해요, 얘는. 손가락으로 잡지도 못해. 그냥 V라인 알아서 모양 잡아서 잘라주시면 돼요. 아셨죠? 이런 데 같은 경우도 너무 이렇게 삐져나온다. 삐져나오면 어떻게 해? 나중에 가이드라인 자연 분배한 상태에서 프렌즈 컷으로 빗질이나 이런 거 한 상태이지 않으면 떨어진 선에서 그냥 라인 잡아주시면 돼요. 똑같이 떨어진 선에서 라인 잡아주시면 돼요. 앞머리는 지금 자른다 안 자른다? 안 자른다. 아셨죠? 이따 나중에 잘라요. 여기까지 해보세요. 미쳐야 돼. 자, 그러면 자, 위에 머리는 내가 뭘로 들어갈까? 처음에 우리가 항상 얘기한 거 있었죠. 뭐가 있었어요? 피부 파팅과 스퀘어 파팅이 있었고요. 피부 파팅이 있었어요. 우리는 뭘로 들어갈까요? 뭘로 들어가는 게 좋을까요? 그건 누가 마음대로요? 내 마음대로요. 디자이너 마음대로 하면 되지. 그쵸? 디자이너 마음대로 진행을 합니다. 자, 숏커트는 대체적으로요, 숏커트를 자를 때는 저는 얘는 좀 기초예요. 층이 좀 너무 많이 나요. 숏커트를 자를 때 저렇게 잘라줘요. 바가지 머리 자를 때는 괜찮아요. 바가지 머리 자를 때나 그럴 때는 조금 저런 머리는 괜찮게 모양이 나오고, 차라리 아까처럼 내가 층을 안 냈을 때, 아까 버티컬 안 했을 때는 얘가 더 이뻐요. 버티컬을 안 했을 때는. 그냥 내가 아까 뒤로만 머리를 잘라서 커트를 했죠? 그러면 위에 머리가 길게 잘렸을 거 아니에요. 그럴 때는 얘가 이뻐요. 근데 내가 버티컬을 한 상태에서는 얘는 안 이뻐요. 얘가 더 이뻐요. 층이 너무 많이 나요. 아셨나요? 그래서 이런 머리는 젊은 사람들, 아까처럼 귀를 버티컬로 안 잡고 거기서까지만 멈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20대 초반에서는 거기까지 멈춰서 진행을 하시고, 지금 이 커트는 누구 커트예요? 나이 드신 분들. 나이 드신 분들은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아셨나요? 자, 그러면 여기서 어떻게 해요? 피부 파팅으로 진행을 먼저 합니다. 뭐요? 정중선을 기준점으로 해서 기준선. 자,
꼭다리 포인트 말발굽존에서 한번 잡고요. 거기는 스퀘어를 자르는 거죠. 네. 자, 하시고 나서 항상 크로스 체크, 아니, 저기, 코마웃 하셔서 체크 하셔야 됩니다. 뚜껑물에 젖는지 안 젖는지. 코마웃 하는 습관 들이세요. 아셨나요? 항상 자르고 나서 체크하세요. 얘도 똑같이 엘리베이션으로 해서 한 번에 다 자르는 게 아니고 굴려주는 거예요. 항상 모든 커트는 굴려주는 거예요. 굴려주는 거. 감시하는 거야? 커트 잘하나 못하나? 자, 이렇게 해서 굴려주는 겁니다. 선 있죠? 이 선 있죠? 옆에가 아까 짧아지니까 옆에 사이드가 굉장히 짧아지죠? 그쵸? 많이 짧아지죠? 그쵸? 많이 짧아져요. 앞에는 앞으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돼요? 뒤로 가야 되죠. 왜요? 사이드가 아까서부터 전대각으로 잡았잖아요. 그쵸? 뒤로 갑니다. 이렇게 가죠? 이렇게 빠져서 이렇게 가죠? 라인이. 이게 어떻게 자르냐에 따라서 참 오묘하죠? 그죠? 뒤에서 앞으로 당겨서 커트를 해서 전대각으로 진행하랍니다. 보이죠? 가이드선 보이죠? 자, 이렇게만 나갔을 때도 느낌이 보이죠? 볼륨감이 살리고 주는 거예요. 얘네들은 너무 떠서 힘들죠? 사람 머리는 이렇게까지는 안 되죠? 그렇죠? 자, 근데 여기까지 커트를 했을 때 여기까지 커트를 다 했어요. 근데 위를 한번 볼까요? 이 머리 어때요? 삼각형으로 떨어져요. 이렇게 삼각형으로 떨어져요. 이 머리는 뭐죠? 탑이 죽어야 살아요. 탑이 죽어야 살아요. 이 머리가 길으니까 탑이 죽어요. 탑이 죽어요. 그러면 탑을 살리려면 어떻게 돼요? 그럼 정방형으로 그냥 놔두면 되죠. 응? 긴장하면. 그렇죠. 긴 장강형을 놔두시면 되죠. 근데 동양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얘네들은 잘라줘야지. 오 잘라준 만큼 볼륨이 살아야 죽어요. 살죠. 자, 얘는 가르마를 어디로 할까? 이렇게 할까? 잘라준 것만큼 아까 코너 정리 해주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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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너 정리 해주시고. 아까부터 어떻게 부드러졌어요? 안 부드러졌어요? 부드러졌죠? 자, 이 상태에서
앞머리를 그냥 내버려 둘 것이냐, 앞머리를 내버려 둘 것이냐, 자를 것이냐. 한번 거울 한번 볼까요? 거울 한번. 앞머리를 자를 것이냐, 자르지 않을 것이냐. 그거는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고. 자, 여기서 얘가 아까 안 잘랐죠? 뚱뚱해, 안 뚱뚱해? 어? 뚱뚱하죠. 이 뚱뚱함은 어떻게 해요? 내가 없애줘야 되겠죠? 없애주기 위해서 뭘 해요? 뚱뚱함을 없애주기 위해서 앞으로 똑바로 한 상태에서 딱 놓으니까. 자, 뚱뚱한 거 있어요?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졌죠. 자, 여기서 똑같이 디스커넥션으로 갑니다. 아셨나요? 자, 앞으로 당겨서요. 잘라졌어요. 가볍죠? 덮어줘요. 그러다 보니까 앞머리 모양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오죠? 자, 여기까지 그 백작품 만들기 하세요. 어? 하나만하게 베개 풀을 하시고 커트, 커트 백작품 조정하기 하세요. 그리고 카페에다 올리세요. 어? 아니, 안 올렸잖아. 올리진 않았어요. 안 올리면 필요 없어. 베개 풀릴 때 가지고 올리세요. 가게라고 메뚜기가 6개, 반, 3개, 5개 들어오는 거 들어가는 그렇죠. 15만 원. 아마 그럴까요? 몇개 모르고요. 매직. 우리가 작은 거 없고, 얘는 중짜리 아니지? 네? 뭐야? 내가 정하는데. 왜 그래? 알아서, 우리 둘이 알아서 잘하는 거야? 이거죠? 그거 말고 그거 진짜 이거보다 크죠? 없어. 그 진짜. 그 소개해줄게. 그러니까 그거 없는데? 그거보다 다른 거라고. 그 사이 빨간 거 말하는 거야? 매직이 이거를 잡으면 그거 소개해줄게. 미니미니는 없는데? 그것도 작고 미니미니. 아니 얘보다 크고 쟤보다 작다. 없어. 어때요? 아니 근데 아기랑 있지 않아요? 없어. 있는데 없는 건 아닌 거 아니에요? 아니, 없어요. 아예 아니, 없어. 그냥 커트하고 지금 숱 쳤어요, 안 쳤어요? 하나도 안 쳤어요. 숱 하나도 안 치고 커트만 한 거예요. 블런트 커트만 한 거예요.
드라이를 다 한 모습이에요. 말 보세요. 자, 될 수 있으면 앞머리는 조금 비대칭으로 드라이를 해주는 게 좀 더 이쁘세요. 그리고 이 부분 자체를, 앞머리를 내가 조금 더 가볍게 만들고 싶다 싶으시면 어떻게 돼요? 층을 조금씩 더 내면 되겠죠? 얘 또한 뭐죠? 처음에 각도 한 단, 두 단, 세 단 하면 뭐가 차이가 나요? 여기에서 곡선이 차이가 난다고 그랬죠? 그쵸? 곡선. 자, 여기도 똑같이 한 단, 두 단, 세 단 이렇게 하면은 뭐가 차이 난다고 그랬어요? 여기에서 곡선이 나온다고 그랬어요. 선이. 항상 내가 커트를 할 때 일직선은 될 수 있으면 만들지 말라는 얘기예요. 일직선을 만들지 말고 곡선을 만들어 주세요. 곡선을 만들어 줬을 때 커트선이 훨씬 더 부드럽다. 곡선을 항상 염두에 두고 곡선을 만들려고 노력을 해주세요. 여기도 아까 제가 여기서도 하나, 둘, 셋 만들어서 곡선 만들었어요, 안 만들었어요? 똑같죠? 모든 커트는요 직선은 없습니다. 곡선이에요. 그래서 항상 곡선. 하셔서 하다 보니까 옆에가 조금씩 이제 지저분한 게 있죠? 1차 가이드선이. 1차 가이드선 지저분한 라인은 어떻게 해요? 다시 한번 보시고 꼼꼼하게 다시 선을 정리를 해주는 작업 들어가주세요. 자, 봤을 때 이런 데도 조금 더 무겁다 싶으면요 내가 각도를 살짝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옆선이 좀 더 무겁다, 나의 의도하고 상관없이 옆선이 너무 또 무거워서 커터가 힘들다, 그러면 내가 각도를 살짝만 더 들어주세요. 이렇게. 그리고 자, 해다 보니까 여기가 뚜껑머리가 좀 있어요. 그쵸? 그러면 보니까 커트가 좀 덜 됐네. 이렇게 이런 거 찾아낼 수 있으셔야 돼요. 선이 안 맞네. 찾아내셔야 돼요, 이런 거는. 다시 이제 맞네. 선이 이제 맞네. 이 작업 이제 크로스 체크할 때 맨 마지막에 얼른 오세요. 마무리할 때 내가 선 맞추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런 데도 똑같이 조금 뚱뚱하다 싶으면 아까 이거 했었죠? 그쵸? 근데 아직까지도 뚱뚱해요. 그러면 얘를 했었죠? 살짝 들어요. 뒤로 살짝 들어서 얘를 또 커팅을 해주세요. 어때요? 금방 가벼워졌죠? 아니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커팅을 했는데 층을 냈죠? 근데도 무거워요. 그러면 얘를 다시 한번 이 상태에서 층을 내는 게 아니고 뒤로 빼서, 결론적으로 뭐예요? 얘보다 층이 더 졌으니까 어때요? 훨씬 더 가벼워졌죠. 그러면 앞으로 뒤로 당겼으니까 어떻게 해요? 후대가 깊이가 층이 더 많이 지는 거죠. 그쵸? 그러니까 요걸로 숯을 쳐서 가벼움을 만드는 게 아니고요. 내가 가벼움을
층을 어디로, 어느 방향으로 층을 낼 것이냐, 그거를 조절로 해서 가벼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층을 어디로 낼 것이냐. 층을 앞으로 낼 것이냐, 뒤로 낼 것이냐, 아니면 아래로 낼 것이냐, 위로 낼 것이냐. 요거를 내가 만약 그 8가지의 방향성을 이용해서 내가 마음대로 조절을 해서 가벼움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가벼움 우리 배웠잖아요. 8가지 방향성을 이용해서 가벼움을 만드는 거 우리 배우셨잖아요. 다 잘라봤잖아요. 그래서 그거를 섬세하게 다 응용을 하는 거예요. 똑같이 보세요. 아까보다 훨씬 더 가벼워요, 안 가벼워요? 가볍죠? 네. 가볍다, 무겁다? 가볍다, 무겁다? 여기도 똑같이 여기도 좀 무겁네? 그럼 어떻게 돼요? 얘를 살짝 또 더 들어서 훨씬 아까보다 가볍죠? 밑에서도 살짝 끌어올려줘서 연결했어요? 가볍네? 가볍다, 무겁다? 얘하고는 디스커넥션이죠. 그죠? 디스커넥션이죠? 자, 이제 결론적으로 이제 다 마지막 해서 드라이 하는 건 누구 몫이에요? 여러분들 몫이죠. 자, 무겁다. 앞에가 그래도 내가 잘랐는데 무겁다. 그럼 이제 그때는 이제 어떻게 해요? 위험 지역이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머리 수술 치죠. 근데 수술 칠 때도 내린 상태에서 수술 치는 게 아니고요. 위로 들어올린 상태에서 수술 치게 되면 떨어질 때 일리적으로 가위 자국이 안 남겠죠? 그쵸? 들은 상태에서 수술 치게 되면 떨어졌을 때 다 제각각으로 모양이 나올 거 아니에요. 슬라이스로, 티닝 가위로도 슬라이스가 다 가능합니다. 위험 지역은 나의 의도에 상관없이 뭐예요? 무게감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수술, 모량 감소는 한다. 수술 쳐서 모량 감소는 한다. 됐어요.